아무 계획 없이 퇴사하고 진짜 호텔만 다녔어요. 이럴 때 어떤 호텔이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떤 거예요? DM으로 막 엄청 와요. 가장 많이 오는 게 곧 기념일인데 어디 수영장 어디가 좋아요? 아이랑 같이 하기 좋은 것이 시그니엘, 반얀트리, 실러트리, 시트키는 좀 빼고 30에서 50 사이로 제가 생각하는 한강뷰 가장 좋은 호텔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체크인할 때 저기 혹시 이거 이러니까 직원분이 바로 극 대회비로 요즘 핫하다는 그 호텔 막상 가보니까 별로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나왔다고요? 덕후들과 함께 브랜드 매력을 사유하는 입덕사유. 오늘은 나만의 호텔을 세우고 싶어 3년간 호텔 150군데 넘게 다닌 덕후를 모셨습니다. 150군데 다녔다고요? 맞습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요거 때문에 해보니까 150군데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갔을 때는 제주도 일주일에 한 5군데 갔다가 서울에 바로 올라오기 좀 아까우니까 부산 들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또 5군데 가고 그때가 역대급이긴 했어요. 퇴사 후에 1년 동안은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호텔만 주고 장장 다니신 거예요? 맞아요. 진짜 호텔만 다녔어요. 거의 1년 동안은 돈을 아예 못 벌고 있다가 정말 그냥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 거죠. 호텔에 많이 가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다 이제 뭐 책도 쓰고 이제 호텔을 좋아하는 거 넘어가지고 내가 진짜 세워버리면은 아 이거는 진짜 레전드로 남겠다. 근데 왜 호텔이죠? 호텔을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어요. 굳이 호텔을 왜 가지? 약간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너무 아깝잖아요, 돈이. 근데 이제 회사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파리로 여행을 갔어요. 파리까지 왔는데 에어비앤비 아깝다 싶어가지고 가장 핫한 호텔이 뭐냐, 포스턴 파리라는 호텔인데 거기에 가서 저의 호텔의 선입견이 다 깨진 것 같아요. 호텔이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떤 곳이길래? 호텔 하면은 웅장하고 격식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문 열면 체크인 데스크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결국 호텔 다 똑같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저기 뒤에다가 챙겨놓고 로비 공간에 위워크 분위기처럼 누구는 막 일하고 있고 맥주 마시고 있고 막 자유로운 분위기? 완전 제가 알고 있던 선입견 바깥의 세상이어가지고 맞아 호텔이 이럴 수도 있구나를 처음 깨닫고 이러면은 진짜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 느낌이 꽤 강렬. 맞아요. 브랜딩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직업병이 나온 거죠. 내가 기분이 왜 좋았지? 공간에 이제 막 구석구석 좀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탈출 카페에도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찾아가지고 이제 나가잖아요. 호텔이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로비의 어떤 향이나 복도로 들어갈 때 어떤 특유의 공기 거기에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거의 5일 동안 내내 호텔을 간 적도 있고 맞아요. 총 개수랑 150개가 넘고. 네네. 얼마 썼어요? DM으로 한창 받았던 게 님 혹시 금수저세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어요. 금수저세요? 그거였으면 이미 리뷰를 안 하고 그냥 세웠겠죠 일단.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잔액이 이제 36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DM으로 금수저예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럼 그게 또 퇴직금이라면서요? 이 쭈쭈쭈쭈 깎이는 거 보면 사람이 약간 좀 마음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랑 좀 결이 맞는 사람들 혹은 나를 진짜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컸어요. 나의 팬들을 먼저 좀 모아야겠다. 이번 인터뷰 때문에 해봤거든요. 요즘 물가로 다시 적용을 시켜보니까 한 4천에서 5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럼 덕후님은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이건 실제로 제가 호텔을 지을 때도 똑같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첫 순간이 있어요. 객실 문을 딸깍하고 이렇게 열 때 러브하우스 노래 부르면서 따라라라 하잖아요. 열릴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장면이 간혹가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호텔을 갔더니 상행 갔던 콘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를 가면은 유독 쾌적해요. 공기가. 호텔이 공기까지 신경을 쓰거든요. 건물 지을 때부터 최적의 공기를 만들겠다는 게 있어갖고 공기, 향, 소리, 그다음에 시각 이 모든 게 집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첫 느낌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날 때도 첫 느낌이 딱 오잖아요. 저 사람은 나랑 잘 맞겠다 안 맞겠다. 저는 그걸 이제 호텔에다가 좀 대입을 하는 것 같아요. 로비는 어때요? 로비 좋은 데는 객실도 보통 좋은가요? 호텔에서의 로비는 가장 힘을 많이 주는 공간이에요. 그랜드 하얏트, 워커힐, 웨스틴 조선, 롯데, 신라 이런 데들 보면 공통점이 로비가 엄청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 우리 이런 데야 라고 어깨가 탁 올라가는 가장 먼저 마주하는 데가 로비기도 하고 들어오자마자 아 이 호텔은 진짜 믿고 가겠다. 그 경험들을 이제 다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조명의 밝기부터 시작해서 향은 어떻게 할 거고 소파는 몇 개를 깔아야 되고 가이드가 다 있어요. 호텔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로비에서 경험이 좋으면은 객실의 경험도 좋다. 그 철학이 압축된 공간이니까. 맞아요.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가 로비의 끝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랜드 하얏트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이 따로 있어요. 시그니처 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다른 호텔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랜드 하얏트만큼 강력한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탁 꽂히면서 좀 우디하고 위스키의 느낌이 살짝 나는 그랜드 하얏트를 간 사람들의 한 열의 7은 향에 대해서 얘기가 다 나와요. 자기 이거 사고 싶다. 저도 이 향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체크인할 때 저기 혹시 이거 이러니까 직원분이 바로 아 이거 향이요? 너무 많이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극 대회비로 이제 이 향을 따로 만든 거고 절대 판매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똑같은 향 나나요? 아, 안 나요. 그랜드 하얏트 남산을 위한 향이 나온 거라서. 그리고 생긴 지 거의 한 30년 된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봐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호텔은 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호텔에 갔을 때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시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호텔을 한 번 세워놓으면 적어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짓고 넣고 하는 건데 마냥 시설 문제였으면 오래된 호텔들은 다 없어져야겠죠. 그러네요. 그럼 대체 이게 어디서 나올까를 보다 보니까 직원에 응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해주세요는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걸 요청을 했는데 말투에서 뭔가 다 약간 귀찮은데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컴플레인 걸자니 애매한 게 더 기분 나쁘잖아요. 맞아요. 주차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리세요. 그때부터 뭐지?가 되는 거죠. 체크인할 때도 직원분의 말투에 그렇게 똑같이 또 이어지면은 이때부터 불쾌함이 시작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이럴 때 어떤 호텔이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떤 거예요? DM으로 막 엄청 와요. 그런 게 가장 많이 오는 게 곧 기념일인데 어디 가야 돼요? 기념일이라면 떠오르는 게 당연히 뭐 시그니엘, 반얀트리, 신라 호텔 있잖아요. 치트키는 좀 빼고 한 30에서 50 사이로 적당한 선에서 힘을 줄 수 있는 호텔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다가 풀만 방충동에 있습니다. 신라 호텔 바로 근처에 있는 데인데 리모델링 오픈을 했어요. 들어가는 순간 내 목소리가 약간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공손히 해야 될 것 같고 화려하다보다는 엄청 멋있다? 들어가는 나 자신이 되게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거를 기념일에 간다? 그건 훨씬 좋죠. 그리고 수영장 다 있고 기념일 때 중요한 거는 객실 안에 테이블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올려놔야 되니까. 와인도 마시고 할 거니까 소파 테이블이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고 남산표 쪽으로 예약을 하시면은 커튼 쫙 열리는 앞에 딱 남산타워 보이고 오붓하게 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두 번째가 마포역 쪽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강뷰 가장 좋은 호텔이 나름 갤러리예요. 한강뷰라고 해서 보면은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한강뷰라든가 이렇게 보인다든가 거기는 그냥 바로 앞에다가 지어놔가지고 한강이 냅다 꽂을 수 있는. 제가 봤던 것 중 임팩트가 제일 세고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물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해 질 때가 특히 너무 예쁘고 소파 테이블 다 갖춰져 있고 서울에서 보기 드문 인피니티 풀을 건물 내에 가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거기 이제 한강 전망. 그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근데 가격이 비수기 때 기준으로 한 30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기본 객실도 사이즈가 꽤 커요. 그 정도 해서 기념일은 충분하지 않을까? 호텔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만약에 조금 더 분위기를 내고 싶다. 레스토랑이랑 바가 있어요. 미리 물어봐야 돼요. 한강 쪽 자리 혹시 내줄 수 있냐? 디너 코스를 시킨다고 해도 인당 8에서 10 정도였던 걸로. 해본 적 있어요? 어떤 호텔에서 기념일? 어, 넘어갈까? 이거 말고 또 많이 질문 나오는 거 뭐예요? 여름 시즌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수영장 어디가 좋아요? 잠실에 있는데 소피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시작한 호텔인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속초호수를 내려다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고 실내 수영장이 되게 커다랗게 있고 그 옆에 야외 자쿠지가 또 있어요. 잠실 한가운데서 야외 자쿠지를 즐기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인스타 수영보다는 전투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운동의 목적으로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파르나스 삼성역에 있습니다. 파르나스랑 이제 인터컨티넨탈을 같이 쓰는 수영장이 커다랗게 있는데 거기는 진짜 전투 수영하기 딱 좋다. 어머니 분들께서도 제 계정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하기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막 물어봐요. 호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구조부라고 부르는데 네? 그랜드 조선 부산. 거기는 애초에 호텔을 기획할 때부터 가족 타겟으로 기획을 했어요. 패밀리 객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용 키즈존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모차가 필요할 때도 있고 유독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선택한 호텔의 종류가 있을까요? 제가 주로 호텔에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해가지고 일하기 좋은 호텔들이 있고. 호텔 안에서 일한다고요? 예, 엄청 조용해요. 일하러 가는 호텔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제 기준은 지하에 사우나가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요. 타고 딱 치고 사우나 가서 이제 맥주 한 캔 딱 따는. 사우나가 있는 곳 중에서도 가격대가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인 것들이 있어요. 신논현역 쪽에 도민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일본계 호텔인데 한 10만 원 초중반? 평일엔 더 쌀 수도 있어요. 거기가 기가 막힌 거는 7시에서 8시 정도 되면은 라면을 줘요. 모든 투숙객들한테. 사우나랑 라면이 있으면 사실 게임 끝난 거라서 일 열심히 하고 사우나 갔다가 라면 먹고 맥주 한 캔 딱 따고 자면은 끝. 제가 알던 호텔의 개념이 완전 다르네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과거에는 쉬러 가거나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요즘은 기능이 더 많아졌어요. 파티 분위기로 놀고 싶은 분들을 위한 호텔들이 따로 있고 일하러 가는 것도 있고 스스로 고립시켜가지고 나만의 쉼을 뛰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랑 공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니까 컨셉이나 추구하는 무언가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만큼 더 다양해졌으니까 호텔도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 세워진 호텔들은 엄청 세분화돼 있어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서핑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서퍼들을 위한 호텔, 이제 LP 특화된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1층 로비, 2층 식당, 3층 수영장, 객실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스테레오타입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오늘 진짜 많이 얻어가요 지금.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거의 깜짝 수준인데요 지금. 네, 지금 깜찍인데. 그러면은 덕후님은 언제 차릴 거예요? 궁극적인 꿈 아닙니까? 모듈러 호텔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건축주가 따로 있어요. 제 호텔은 아닌 거죠. 엄밀히 보면은 한 줄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잡아놓은 게 황홀한 고립.
나이가 찰수록 일상이 더 단조로워지더라고요. 집. 우리가 언제 행복하지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무언가부터 좀 해방이 됐을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거고 비일상을 느끼려고 호텔에 가는 거고 이거랑 맥을 이어가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고 싶고 단절된 경험을 좀 주고 싶다. 본질로 좀 다시 돌아가자. 숙박업의 본질은 잘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홀한 고립을 느껴보게 하고 딱 나갔을 때 난 진짜 잘 쉰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공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제대로 쉬었다 가세요. 그런 공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